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죠. 선물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코스피 역사적인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선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되어 있던 경우였죠. 빗각을 돌파하면서 상승 수요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고 라인도 바로 돌파까지 나오면서 이제 공간을 열어뒀고요. 여기서 들어온 돈은 어쨌든 계속 시장에 남아 있었고, 외국인들 품매도, 블록딜 품매도 중심으로 하방 굉장히 강한 방어세 만들어져 있었고, 또 하방 배팅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만 이제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지난 11월물처럼 제가 최근에 자꾸만 이제 10월물이라고, 작년 10월물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정정할게요. 제가 작년에 11월물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11월물이더라고요. 여기 10월 달에 11월물. 그때처럼 이제 묶어두다가, 양매도로 묶어두다가 한 번에 남은 3거래일 동안에 이제 변동을 크게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내마녀의 날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내마녀의 날은 하루 앞두고 오늘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마지막 내마녀의 날에서 이제 청산 싸움이 강하게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던 길을 좀 더 보내서 마감할 수도 있고, 뭐 강한 윗꼬리 음봉을 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변동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내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시장은 출렁임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오늘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 오늘 어떤 시장이 펼쳐졌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내마녀의 날 하루 전날이었고요. 화요일 야간 선물은 0.35% 상승하며 외국인들은 그 사이에 8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물은 0.4% 상승 출발 후 크게 올라오며 2.01% 상승한 신고가 장대 항공 마감했습니다. 8월 금융시장 동향과 고용 동향 발표가 있었는데요. 8월 취업자는 16.6만 명이 증가했고 증가폭은 2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7천억 원 늘어나 전월 2조 3천억 원이 증가했던 것 대비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만 TSMC 8월 매출이 오후 2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첨단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며 8월 매출이 3,358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만 전체의 8월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하면서 584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기준 우리나라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중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하며 전망치인 0.2% 하락을 하회했습니다. 중국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하락하며 전망치와 동일했고, 전월 3.6%에 비해서는 하락했습니다. 35개월 연속 물가가 하락하면서 내수 경기 전반에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소비자 신뢰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업로드하면은 이제 발표가 되었겠네요. 그다음 9월 9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당일 콜옵션 158억에서 평균 이상, 풋옵션 204억으로 평균 이상, 이것들이 모두 콜풋 양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주를 신청해서 오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100%고요. 그중에 B컷 확률은 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 24년 4월부터 25년 3월 동안 늘어난 일자리 수가 발표되었던 180만 개에 비해 91.1만 개가 줄어든 14.9만 개로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고 발표하며 2000년 이후 최대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의 신호로 보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뚜렷해졌다고 평가했고, 내년까지 총 6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신임 총리로 바이루 전 총리에 비해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르코르뉴 국방장관을 지명했습니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동반되며 끌어올린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정부의 과열 조치에 의해 둔화되었습니다. 먼저 공매도 제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시작한 이 과열 조치는 이제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은행은 카드연금 서비스를 포함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을 거부했고 증권업계는 신용거래 증거금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규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여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11일에 있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급했고 해당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약 90분에서 1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이미 50억 유지로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냈죠. 내일 대통령의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마녀의 날을 보내며 순간 청산 차익이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을 더 보일 수도 있어 강한 출렁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과 텔레그램, 파생반 등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한 것이고 좀 보충할 사항 있으면 보충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9월 5일 빚각 추세를 넘어서서 마감한 이후부터는 외국인의 블록딜, 양매도로 한동안 묶어뒀던 증시가 풋옵션 매도를 점점 더 강화하고 선현물을 땡기면서 변동을 주기 시작했고 3일 만에 신고가를 낼 정도로 변동성을 터뜨리며 콜옵션에서 이틀간 최대 281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450콜이 2.81까지 찍었는데요. 요거는 차트를 보시다시피 자 콜옵션 450폴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틀 전에 9월 8일에 0.01까지 내려앉았던 이 옵션 거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거죠. 시장이 뭐 430포인트대 언저리 있으니까 야 며칠 안 남았는데 450 이게 결제가 되겠어? 거의 불가능으로 봤던 상태였죠. 0.01까지 죽어 있었던 옵션이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오늘 이제 크게 올라와서 2.81까지 찍어서 토탈 281배가 이틀 만에 찍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내일 더 올라간다면 이게 뭐 0.01 대비 400배, 500배, 600배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빚각 여기서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기를 달리는 그런 상태. 자 이렇게 빚각 돌파하고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제가 여기서 좀 사실 떨어지면 무조건 기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졌죠. 외국인들의 이 하단 방어 구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풋매도가 계속 쌓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추이는 이렇게 누적으로 외국인들의 풋매도가 가득가득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딜 풋매도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상황에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내를 꽂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이제 묶어두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변동성을 이렇게 묶어두다가 주는 것은 단 3일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작년 11월과 비교를 해드렸고 작년 11월 차트를 보면은 작년 11월 물 차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방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방인 상태에서 여기서 옵션 양매도로 외국인들이 묶어뒀다가 단 만기일까지 3일이면 충분했던 상태였습니다. 풋옵션을 급등을 시켰던 거죠. 여기가 만기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역방향으로 갈 확률은 낮았죠. 결이 추세였으니까 어떤 특정 돌파가 어떤 특정 구간의 돌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결대로 하방으로 진행될 확률이 컸고 이번에는 상승으로 진행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결대로 묶어뒀던 증시는 콜 쪽으로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콜 매도를 풀면서 올라가는 건데 사실 옵션 자체를 크게 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어차피 블록딜로 들어가 있던 거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블록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장내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이제 그게 오늘 강한 또 구간에서 일부 차익이 나왔던 거고 나머지는 현선물 쇼커버링 수요를 동반해가지고 끌어올렸던 거죠. 옵션은 저평가 상태에서 콜옵션이 폭발했고 프로그램을 동반한 현물은 쇼커버링 수요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의 콜옵션은 일부 차익 청산에 의해 매도로 집계되었고 반대로 조용하던 미니 콜옵션은 오늘 445 미니 콜 매수를 중심으로 74억의 대량 콜 매수가 잡혔습니다. 미니 선물 매수는 1183억이 있었고요.
자, 미니 선물 매수 1183억 포함이었죠. 또한 옵션을 제외하면 어제와 흡사한 구조였습니다. 9시 15분에서 30분 이전에는 이제 장 초반이죠.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등 현물 매수, 커버 수요에 의한 급등이 나왔는데 외국인 선물은 초반에 경계감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경계감으로 살짝 뭐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 1000억 언더로 시장 상승에 이제 반응하면서 와 이제 그거 따라가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내 외국인들도 어제처럼 돌파 매수가 나왔고요. 선물도 거기에 동참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시 15분에서 30분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을 따라가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서 전개가 상승 쪽으로 됐던 거죠. 프로그램 먼저 강력하게 보냈고, 그다음에 현물 이렇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매수할 정도로 계속 달렸고, 개인들이 기록적인 2조 5천억의 매도를 코스피에서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전개만 됐던 날입니다. 수급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주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고요. 따라서 2% 정도의 상승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9월과 12월 물의 스프레드는 현재 9월물과 12월물의 차이 스프레드는 1.2 수준으로 이론 스프레드인 적정 이론 스프레드인 1.8 대비 낮죠. 그래서 12월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스프레드 확대를 기대하며 12월물에 대한 선물 매수 수요 또는 현물 매수 수요가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한 매도 포지션을 넘길 것을 이미 다 넘긴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현물 쇼커버링 수요와 신규 매수 수요 그리고 12월물 매수 수요를 모두 강화시키며 프로그램 매수 수요와 함께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개인 코스피 매도 금액은 역사적으로 두 번째 매도 금액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4년 3월 21일에 보였던 2조 9,144억의 매도였는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 원래는 이제 네 번째 정도로 집계되고 있었다가 이제 후반부에 계속 개인들이 코스피 현물 매도를 많이 늘리면서 두 번째 기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년 9월 10일 2조 5,517억의 매도로 두 번째 기록을 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2024년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021년 12월 28일에 1조 9,976억 매도로 2조 원을 넘겼던 적은 오늘 포함해서 4번밖에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3번은 다 24년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매수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3월 21일을 비롯해 2조 원 이상의 대형 매도가 몇 차례 출현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상 두 번째 규모의 개인 매도가 잡히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개인 매도를 이끌었던 거는 최초의 이 정도 규모로 이끌었던 거는 최대치였죠. 자, 이제 파생반 정규 교육반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이제 타임라인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컷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요거는 이제 파생반에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저희 이제 비공개 정규 회원반에는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시간대마다 제가 타이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할 때 유용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 5컷 정도만 오늘 이제 점검하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시 15분, 아까 9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시 15분 SK 하이닉스의 역할로 시장 시총이 상승세였고 9시 17분에는 꺾이는 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거죠. 자, 일단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꺾이는 자리를 먼저 다가가면 안 됩니다. 시장이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준 다음에 만들어주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가 돌파가 나온 이제 시점 이후로 이제 매수가 되는데 일부 저항대에서 멈칫거리긴 했지만 꺾이진 않았습니다. 꺾이는 걸 이제 시장이 보여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도 꺾이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V턴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역 V턴이요. 우리가 V턴을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보잖아요. 역 V턴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역 V턴이 되는데 이 위에서 역 V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여기서 지지받고 순간적으로 휩소가 발생했던 거죠. 상방 휩소가. 그래서 꺾이는 자리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시장이 만들 때까지 봐야겠죠. 체크를 해야죠. 절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꺾이지 않는다면 먼저 꺾이는 쪽을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만드는 거 나서 봐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만들어주지 않았죠.
저 어디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냥 갔던 거죠. 쉬어가는 거였죠. 중간중간 출렁이면서. 그리고 쇼커버링 수요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쇼커버링은 위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순간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9시 18분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 뚫렸으니까 신고가니까요. 역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체크할 자리가 없습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이제 위에 고가를 이제 485가 고가였죠. 여기를 돌파한 시장은 사실상 뚫렸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자리는 저 위에 456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그냥 쭉 그 사이에서 거래가 쭉쭉 일어나면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21년 1월 자리인데 의미는 크지 않는다. 요게 1월 자리가 48자리였습니다. 그 정도. 예, 근데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냥 거기는 과거에 4년 전에 찍었던 자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사실 코스피의 고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물 쪽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피보나치 확장 자리만 보고 그냥 시장이 어디서 만들까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9시 20분에는 요거 수정하는 거죠. 11월 물로. 작년 11월 물 양매도로 한 달 내내 묶어두다가 품매도를 풀어서 마지막 3일 급락시켰던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 자리 그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블록딜 콜매도를 장중 콜매수로 일부 풀리면서 돌파 상승을 만드는데, 수급이 보다 강하지 않은 것은 고가가 뚫리면서 쇼커버링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강도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벤 상단 위에 아직도 있다 체크했고요. 9시 29분에는 외국인 콜매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아직 현물 중심의 외국인 쇼커버링 수요에 의해 큰 움직임이 바로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외국인들이 콜매도로서 잠시 주춤거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쇼커버링 수요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고 그냥 땡겼던 거죠. 더 역사적인 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시간 9시 30분이었고요. 9시 31분에는 외국인이 순간 늘렸던 콜매도를 다시 버리고 선물 대량 환매수가 좀 일어났는데요. 이게 457계약과 433계약 등을 포함하면서 대량 매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때가 여기였죠. 잠시 주춤거리다가도 역브이턴 완성되지 못하고 다시 상승세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 선물에서 모두 쇼커버링이 발생했다는 거 체크했고요. 두 번째 컷으로 9시 55분입니다. 9시 55분. 자,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데 모아보면 이제 7월에 블록딜 콜옵션 대량 매수가 외국인 중심으로 나타났었죠. 그때 강력하게 외국인들 블록딜 콜 매수 들어올 때 8월물과 9월물도 같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차월물과 차차월물로 들어왔는데 그게 다시 크게 수익으로 살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400콜 같은 걸 보면은 보이는데 400콜 옵션 쭉 밑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분봉이네. 일봉 여기 보면 여기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싸게. 이게 7월물일 때 7월물에 본월물 당월물로 들어올 때 차월물 차차월물, 이건 차차월물로 들어왔던 거죠. 이런 블록딜 콜 옵션이 7월물 8월물 9월물 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강하게 또 살려나가는 거죠. 외국인들은 내일 그래서 옵션에서 큰 수익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거 다시 크게 수익으로 살리는 모습도 나오면서 후반부에는 풋매도 중심의 이제 그걸 이제 두고 후반부에는 풋옵션 매도 중심의 양매도를 했으니 그 풋매도는 다 먹은 거죠. 올라왔으니까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콜매도만 이제 위에서 샀던 것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한다면 블록딜 옵션에서는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외국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콜매수 수익, 콜매도가 일부 손실이 있다면, 손실도 사실 아니에요. 먼저 들어왔던 거 녹았다가 다시 반등한 거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그게 상세 처리된다고 봐도 외국인은 풋매도 수익과 일부 과거의 콜매수 수익이 합쳐지면서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 내에서도 엊그제 보면 콜매수 외국인 들어와서 상방 포지션으로 세팅돼 있단 말이죠. 이따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렸던 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상승으로 힘을 바짝 주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지금 야간에서 다시 450 회복했네요. 선물. 그 다음에 9시 55분 왜 요즘 외국인이 블록딜 옵션을 많이 이제 블록딜로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이
직전 영상을 꼭 보세요. 어제 리뷰 영상에서 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왜 요즘에 외국인들이 블록딜을 많이 들어올까? 그리고 그거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원월물, 멀리 있는 차월물, 차차월물, 저 원월물로 들어올까? 멀리 있는 옵션물로 들어올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직전 영상을 꼭 보시고요. 외국인의 콜매도는 기존 콜매수를 차익하는 것과 일부 극액가의 콜매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10시 7분. 10시 17분에는 시장은 어제 저녁 8시에 올려드린 종합 포지션을 고려한다면 상승세를 유지한 채로 끝날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제 8시 어제 저녁 8시쯤에 제가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에 쭉 그 포지션을 좀 정리해서 드렸던 것을 잠깐 이제 보자면은, 자 이거를 좀 끌고 와서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선물 옵션 합성과 옵션 단독과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쪽에서도 이제 따로 접근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저녁 8시 어제 올려드렸던 거, 외국인은 이제 옵션 단독에서 상방이었죠. 근데 이제 블록딜 정도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내에서 상방. 그 다음에 개인들은 상방으로 가면은 완전히 취약한 상태였죠. 개인들 보시면 상방으로 가기 싫어하는 쪽은 이제 개인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옵션에서는 이렇게 지금 장내에서는 이렇게 콜매도가 많았지만 실제로 블록딜은 콜매수가 많았어요. 양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커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랑 합성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블록딜을 제외하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어쨌든 양매수 성향이었어요. 옵션은 상방, 선물은 매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롤오버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롤오버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상방이 외국인들의 배팅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개인은 여전히 상승이 불리했고, 금융투자는 매수가 워낙 강했어요. 선물 쪽에서. 선물 매수를 고려하면은 그냥 상방이 유리한 상태가 돼서 적당히 그냥 상승 거 챙기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면 선물 좀 챙기기만 하면 되는 금융투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남기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 쪽은 이제 외국인 상방. 미니는 외국인 시장이에요. 외국인 주도에 외국인이 그냥 주도권을 갖고 혼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융투자가 그거를 그냥 물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시에 올렸던 거 여기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쇼커버링 수요가 돌파 이후에는 계속 붙어있는 상황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한 채로 끝날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것을 오전 10시 17분에 잡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0시 32분에 30만원을 도달했고요. 실제로 오늘 더 끌어올리면서 30만 4,500원으로 5.7% 상승했죠. 개인 코스피 현물이 1조 원 매도를 돌파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중심의 현물 쇼커버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시 36분에 내일 내마녀의 날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 하필 내마녀의 날이다. 그래서 그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다 언급드렸고요. 10시 38분에 시장은 이미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로 단정 짓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50억 유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비차익 환매 급증의 날이죠. 오늘 프로그램 쭉쭉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50분 오늘은 강한 쇼커버링에 의해 돌파 상승이 나온 뒤 외국인의 9시 30분, 사실은 15분부터예요. 15에서 30분부터 기점으로 선물을 따라가야 한다는 반응이 뒤이어 나왔고, 그러면서 꺾이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한 채 외국인이 양매도를 유지하며 속도 조절만 나오고 있습니다. 450이라는 자리를 역사적으로 처음 찍은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팀장님 카페에 올려주시는 종목, 오늘 세진중공업이 또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클로봇이 17, 8% 막 급등했고 매수가 대비 20%가 하루 만에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한 팀장님 종목 중에 두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 세진중공업이 장중 1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한 팀장님이 올려주신 카페 내용 이렇게 보면은 뭐 조선 쪽을 이제 이제 대장 섹터를 공략하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조정 후에 한 파동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보시면서 잡아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오늘 보면은 고가가 18.87%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거를 이제 한 팀장님께서 미리 어젯밤에 잡아드렸고요. 오늘도 아마 잠시 후에 네이버 카페에 두 종목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언급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컷입니다. 자, 네 번째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 11시 21분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내마녀의 날인 9시 11분 목요일 10시부터 90분간인데 연장 가능하다. 11시 33분에는 외국인 콜매도 50억가량은 콜옵션 매수를 좋은 가격에 익절 청산하는 거래가 많은 것이고요. 하락 배팅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어드렸습니다. 콜매도가 콜매도 나오네 하락이다 이게 아니고 이건 청산, 좋은 가격에 청산하는 거다. 나머지들 힘을 봐야 됩니다. 11시 34분에는 따라서 역방향의 강한 움직임은 외국인의 콜매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품매수나 선물 매수가 매도로 전환되거나 현물 쇼커버링 수요가 줄고 뒤집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포함해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역방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방향이 없는데 무슨 역방향이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예 수급이 계속 위로만 당겨지고 있었는데 11시 49분에는 선물은 역사적 고가지만 코스피는 아직 21년 6월에 찍었던 3316.08자리를 아직 넘어서지는 못한 시간이었는데 오후에 넘어갔죠. 아직 현선물 매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니 넘어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내마녀의 날 당일은 대통령 취임식 기자회견으로 인해 흔들기 변수가 더 강한 날이죠. 11시 58분에는 옵션을 제외하면 어제와 흡사한 구조라는 거 이거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죠. 12시 7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5천억 돌파했고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1조 5천억을 돌파했었습니다. 12시 26분에는 수급은 계속 옵션을 제외 어제와 비슷한 구조를 유지하며 원웨이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1조 6천억 돌파, 외국인 선물 6,500억 선까지 증가. 12시 31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도 6천억 매수 돌파했고요. 하방 수급 없이 외국인 양매도로서 속도 조절만 한 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오전장을 마쳤고요. 외국인들이 어제처럼 재다가 이제 계속 선물을 땡겼던 모습, 프로그램 환매수 수요 급증으로 아침부터 매수 원웨이 잡아놨던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다음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컷, 요거는 이제 수급 포지션 올려드렸던 칸인데요. 여기 보면은 외국인은 12월 물이 상대적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옵션 단독 포지션으로서 이렇게 상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 개인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이제 선물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콜매도가 많은데 나머지 블록딜 콜매수가 이거를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이 워낙 상방이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보면은 상방이다. 근데 옵션 장내 옵션만 단독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상방이 좀 불리한 포지션이라 어느 정도 금융투자는 붙잡는 수요도 있었죠. 그래서 선물 매도가 5천억 정도 나오기도 했죠. 오후 1시 49분에는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2조 원을 돌파했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도 7천억 돌파,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7천억대 진행, 외국인 월물 콜 매도 60억대를 덮는 미니 콜 매수 58억, 미니 선물 1200억 매수, 고가를 돌파한 시장은 수급 추이는 유지 중이다라고 하면서 오후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했고, 그 다음에 1시 54분에는 450콜 등 개인 콜 매도는 손절 청산 나오는 중으로 추정되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콜매수 포지션을 매도로 익절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렇게 다섯 번째 컷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이 정도로만 요약한 겁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파생반에 나도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 고정 상단 고정 글을 보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이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신 분들 텔레그램 구독자방 그리고 네이버 구독자 네이버 카페 초대받으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로는 사실 공간이 그냥 피보나치 확장 자리밖에 없습니다. 매물대도 없고 뭐 다른 걸 따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488.3, 476, 466.8, 456 이제 다음 자리는 456이 되겠죠. 자, 다음 후보 자리죠. 후보 자리이지만 거의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보나치 확장 자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445부근은 이제 고가였는데 도달하고 통과했었고 437.5 미리 도달했었죠. 통과했고 기준은 432.5 이번 9월 옵션물 싸움의 기준 자리에서 이제 롱 포지션이 확 들어왔던 거고 그 전에 424.5를 찍으러 갔다 왔었죠. 요 밑에는 이제 지금 따질 건 아니고 그래서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이제 매물 라인 플러스 피보나치 자리
나치 확장 자리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28만 주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들은 1048만 주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311억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 선물은 종합 중립화로 이제 보겠습니다. 기존 매도 손실이 더 많지만 현물과 블록딜 포함 옵션으로 다 커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9,865억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은 20조 4,165억 원으로 쇼커버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6.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401억 원 매도했습니다. 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월봉상 중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8.98% 상승한 20.38로 마감했고요. 오늘은 과매수로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볼벤 하단에 근접하다가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10월물의 등합이 옵션의 등합이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옵션에 지금 힘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동성 배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변동성 지수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마녀의 날에 이 대통령의 취임식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기자회견 생방송을 함께 시청하면서 내마녀의 날 시장 흐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